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청권의 표심에 많은 분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또 성숙된 표심이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전의 경우 20여 년 만에 야당 시장이 당선이 됐고, 또 충남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대권 행보가 가시화됐다라는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은 언제나 냉정하고 정확했죠. 따라서 이번에 표를 몰아줬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다시 표를 몰아줄 것이다라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바로 진정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6.4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오는 7월 30일에 치러지면서 또다시 정가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티타임즈에서는 오는 7월 30일 보궐선거를 치르는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인태 전 서구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시겠습니다, 요즘. 좀 바쁩니다. 네. 예. 먼저 대덕구민 그리고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친애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제가 1995년도에 2대 서구위원으로 당선돼서 그동안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옆에서 서구에서 지방위원 하면서 그동안에 못 느꼈는데 최근 보니까 대덕구가 상당히 소외되고 많이 낙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침 또 우리 박성효 후보가 대전시장이 낙마를 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후된 대덕구를 위해서 큰 정치력을 발휘해서 멋진 대덕 발전을 위해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멋진 대덕, 낙후된 대덕, 지금 이제 이렇게 몇 가지를 집어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비 후보자가 보시는 대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해법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해법은 그동안의 역대 국회의원, 구청장 분들이 그동안의 그 성적표라고 봅니다. 대덕구가 낙후됐다는 것은 그 전임자들이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정치력 있는 인사가 이 대덕을 이끌을 때 대덕이 낙후된 대덕에서 강한 대덕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내건 타이틀도 강력한 국회의원입니다. 김인태는 강력하고 강한 대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사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김창수 전 국회의원, 또 우리 정영기 전 또 부청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미진하고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덕 주민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인태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가의 꿈을 꿨고 바닷가 출신입니다. 충남 창항. 네.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정치가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충남대 사약과를 졸업하면서 우리 사약과 교수분들의 유명한 교수분들이 많았습니다. 황성모 교수, 그분은 이제 서울대 사약과 교수를 하시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이제 좀 벗어난 발언을 때문에 물러난 그분이 이제 결국은 또 충남대 사약과 와서 저희 은사가 되셨습니다. 그런 그 멋진 교수분 밑에서 사약을 공부를 했습니다. 심리사약, 병리사약, 도시 사약,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도시에 관계된 발전에 관계된 그런 부분을 대학 시절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충남대 교수 제의를 한 두 차례 받았습니다. 제 나이 한 30살에 충남대 경영과 교수를 제의를 받았고, 또 40살에 충남대 자체행정과 교수를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저의 꿈은 정치가였기 때문에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분 교수분들한테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인태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멋진 국회의원이라는 그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네.
현재 대덕구는 대전의 5개 구 중에서 주민수라든가 CSO 확군 이런 것이 모두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예, 예.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다면 좀 예,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대덕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덕구의 인원은 우리 저 인구수는 20만 한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가 작년에 보니까 세입이 2,667억 1,300만 원, 세출이 2,409억 뭐 200만 원, 잉여금이 이제 258억 1,1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세수 규모가 적고 여러 가지 많이 빈약합니다. 공무원 숫자는 지금 한 634명으로 좀 짓게 됐고요. 지방세를 이렇게 또 분석해 보면은 지방세가 1,414억 5,089만 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세수가 앞으로 많이 증대돼야겠다. 세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을 많이 따와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대전시도 뭐 그렇게 뭐 예산이 넉넉한 형편이 안 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강력한 국회의원은 이 기민태로 통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덕구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은 제가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덕구민의 앞으로 달리겠습니다. 네. 대덕구는 그 SOC 사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비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대덕구 SOC 사업은 어떤 것이고 그것의 추진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SOC 사업은 지금 시급한 것은 지하철도, 도시철도 2호선 관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게 참 불편이 많았습니다. 같은 대전 시민인데 어떻게 도시철도 2호선에 그 변방에 서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우선은 충청광역철도망 관계가 우선돼야 한다. 네. 예비 타당성 관계가 지금 매듭이 안 됐는데 이거를 시급히 매듭 짓고 그래서 신탄진, 해덕, 가수원, 계룡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망을 조속히 끝내고 이제 그것이 바로 X축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탄진과 해덕 주민들의 그런 수건이 해결되는 거고 중리사거리에서 2호선 관계가 돼 있는 중리사거리에서 법동으로 읍내 삼거리 사거리로 그리고 오정동 그쪽으로 해서 이게 돌아가야 대덕구민들의 모든 그 한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동 육군 탄약창이 대덕구 발전의 저해 요인이다. 그래서 이전 촉구 서명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그 예비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전돼야 합니다. 장동 대덕구 발전의 저해 요인이 바로 탄약창입니다. 이게 결국은 60만 평 정도 되는 이 부지인데 이거를 조속히 이전해서 그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종합 매저 시설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함으로 해서 대덕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새누리당에서 예비 후보들이 지금 5명이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경선이 됐든 뭐 전략 공천이 됐든 그들을 이긴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뭐 다른 후보들과 이제 정식 후보자가 돼야 될 텐데 이런 5명보다 본인 지금 이제 김인태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본인이 더 우월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하고 우리 그 여타 후보들 정영기 후보, 뭐 김근식, 뭐 서준원, 김혜승 후보, 뭐 그분 후보들보다도 제가 강점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우선 대학이 연세대가 세 분, 이화여대가 한 분입니다. 우리 여성분. 저는 이곳 대전의 국립대 충남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 지역에서 그동안 많이 상주를 했고 계속 거의 상주했죠. 제가 잠깐 서울을 좀 잠깐 머물렀고 했는데
그분들보다는 이 대전 내 우선 현장에서 강점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무슨 전략공천, 예. 뭐 경선 뭐 이렇게 좀 하였는데 이제 전략공천으로 뭐 지금 가는 모양입니다.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이제 중앙당에서 뭐 이제 중앙당에 이렇게 시민자 있는 분한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 관계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전임 구청장을 또 2번 하신 우리 정영기 후보, 저 뭐 이렇게 예력이 좀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좀 제가 그렇게 뭐 전략으로 가면은 김희태가 불리하다. 뭐 제가 그렇습니다. 불리한데 제가 들어가서 뭐 공천을 김희태 공천 좀 해주십시오. 뭐 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저는 이제 여지껏 살면서 뭐 선거에 한 번 나와서 한 번 뭐 1등으로 당선된 거, 그 기초의원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불리할 게임은 잘 원치 않습니다, 제가. 뭐 이게 싸움의 원칙이 그렇잖아요. 불리한데 못 들어가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가서 불나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불나비 사람 같은 거 안 씁니다. 새누리당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당원이고.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이게 예비 후보가 5명이 되다 보니까 후보는 1명입니다. 4명이 이제 물 먹는 겁니다. 근데 김인태가 뭐 5명이서 뭐 1등으로 이렇게 대원으로 후보가 되면 괜찮은데 4명 중에 들어간다 물 먹는 후보가 된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5시까지입니다. 그게 공천 관계가 지금 공천을 아마 접수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 뭐 그쪽하고는 제가 일단은 접었습니다. 접고 그래서 좀 무소속으로 우리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겠다. 내가 왜 이렇게 여론조사 몇 번에 뭐 전략공천으로 해서 김인태가 공천에 물먹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진정한 그 심판을 받고자 새누리당 공천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인태는 무소속으로 대덕 구민한테 심판을 받아서 이 김인태를 택하면은 무소속으로 해주는 거죠. 과거에 우리 강창희 씨, 뭐 이렇게 이재환 의원분들 무소속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김인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략공천에 제가 참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참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당은 당이고 또 저는 접니다. 저는 그래서 참여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예. 그 이제 저희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첫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후보가 아니고 예. 공천을 포기를 하고 무소속으로 다시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굳히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변수가 되면서 국민들의 선택이 있을 텐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제가 우리 대덕구민의 이제 심판을 받아서 대덕구민이 김인태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켜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려야죠. 선물을 바로 그게 이제 공약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상은 바로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중리내거리에서 법동, 읍내동으로 해서 대화동, 오정동으로 해서 연결하는 현재 노선에 보다는 연장을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충청 철도 광역망 이 사업을 조기에 예타를 통과시켜서 우리 신탄진과 해덕, 또 대덕 주민의 교통 편의에 빠른 시간 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의 남과 북의 중간에 있는 연축던 일원의 그린벨트 해제를 과감히 하고 그 지역에 대덕구청을 빠른 시기에 이전해서 행정 주거 타운으로 종합 타운으로 만들어서 남과 북이 잘 어우러지는 활성화된 멋진 대덕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그 구민들께도 이제 새로운 입장에서 무소속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결심을 굳히셨는데 마지막으로 구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대덕구민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이 김인태 정치 일선에 다시 섰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서구위원으로 출마해서 1등으로 당선됐습니다. 그 뒤로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일전일승을 기록한 것이죠. 그때도 제가 지방위원 출마, 서구위원 출마할 때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자민련 바람이 있었는데 그때도 자민련에서 내천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천 받은 두 후보를 다 누르고 젊은, 그 당시 제가 38세였으니까 젊은 김인택에 우리 주민들께서 표를 주셔서 1등으로 당선시켰던 것처럼 우리 대덕 구민 여러분, 김인택은 강력합니다. 멋집니다. 그동안에 산전수전 공주전을 다 겪었습니다. 강력하고 멋진 이 김인택에게, 그리고 전 국회의원 김아무개, 전 부청장 정아무개, 글쎄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대덕에서 국회의원 부청장을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본인은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인택은 다릅니다. 김인택에 몰표를 주시면은 압승해서 반드시 멋진 국회의원으로 해서 이 대덕 구민의 아픔을, 주민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하고 멋진 대덕 건설을 반드시 이룩할 것입니다. 더 이상 김아무개, 정아무개와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새로운 인물, 떠오르는 인물, 이 김인택에 몰표를 행사하셔서 멋진 같이 어울리는 그 같은 국회에 대해서 주민의 아픔을 빠르게 조속히 달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김인택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반드시 김인택은 이깁니다. 주민의 성원이 있으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멋진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의 아픔을 가슴으로 안고 보듬게 안고 하는 그와 같은 뜨거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자 김인태 예비 후보자가 오늘 저희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그 새로운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선택은 바로 대덕 구민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하면 그만큼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평소 지역사회로 해서 어떻게 일을 해왔느냐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비 후보자들의 선전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저희들이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앞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하겠다라는 김인태 전 서구위원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